양양, 곡성, 구례갑 총선 후보자 토론회가 오늘 저희 여수 MBC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순천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은 선거구 획정 문제와 상호 검증 과정에서 열띤 공방을 펼쳤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학생들의 등교 대신 온라인 개학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는 온라인 수업 시연이 잇따라 진행됐습니다. 여수 많은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 연장을 둘러싸고 여수시와 주민들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여수시 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씨가 다시 광주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재판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내린 결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내 학생 가정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공급됩니다. 전라남도는 도교육청과 함께 도내 26만여 명의 학생 가정에 10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곡류와 채소류, 과일류 등 전남산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로 구성된 가족용 꾸러미를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초중고교의 개학 연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위기가정 학생들은 물론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들의 경영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남 지역에서 학교 급식용으로 공급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은 지난해 기준 8,500톤에 이르고 있지만 올해는 공급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전국 고3과 중3 학생들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데요. 막바지 준비가 한창인 학교 현장을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선 교사가 질문하자 퍼스트 무버 혹시 알고 있는 친구 있으면 한번 대답해 볼 수 있나요? 퍼스트 무버? 학생들이 채팅창으로 대답합니다. 빠른 추격자. 성원. 맞습니다. 개학일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일선 학교들은 분주해졌습니다. 각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는 온라인 수업 시연도 잇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비교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좀 수업을 전달할 수 있는지, 온라인 수업을 또 어떻게 하면 적용하면 좋을지 쌤끼리 이제 학년별로 이제 모여서 또 학생 특성에 맞게 회의를 또 하고 계십니다. 교육청이 제시한 수업 형태는 크게 세 가지. 일정 기간 동안 강의를 시청하는 콘텐츠 제공형과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전학년,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은 고학년을 대상으로 권장됩니다.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들은 실제 수업 시간에 맞춰 진행되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가장 선호했지만 교사들은 콘텐츠 제공형 수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업 형태나 사용하는 플랫폼과 콘텐츠는 학교 재량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원격 수업 관리위원회라고 학교에서 구성되어서 학교장 선생님하고 관리위원들하고 협의해서 그 학교에 가장 적절하고 합당한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학교에서 자세히 안내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스마트 기기가 없어 원격 교육을 받기 어려운 소외계층 학생들은 관내 전체 학생의 3%인 5,686명. 교육청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학생들만 등교를 허용하되 형평성을 고려해 대면 수업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맞벌이라든지 또는 어려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학교 컴퓨터실이라든지 교실을 활용해서 등교해서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우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를 지켜보며 온라인 수업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돌봄과 학습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며 감염 전문가와 상의해 계획을 수립해달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교육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라남도가 미국 메릴랜드주에 코로나19 퇴치에 필요한 의료용품을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각종 의료용품이 부족이 심각한 미국 메릴랜드주에 오는 7일부터 순차적으로 의료용 장갑 8만 장과 의료용 가운 600벌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의 이번 지원은 국내 지자체 차원에서 미국의 의료용품을 지원한 첫 사례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오는 8월까지
광양항 배후부지 입주업체들의 임대료를 10% 감면하고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감면 비율을 20%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항만공사는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가 70여 개 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며 앞으로 항만 연관업체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순천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총선 후보자 토론회가 오늘 여수 MBC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역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선거구 획정 논란이었는데요. 토론회 쟁점을 박민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15 총선에 출사표를 낸 후보들,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후보들이 한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 선거구는 바로 잡아야 한다는데 모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원내 교섭단체들이 합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모두가 다 가해자이고 모두가 다 피해자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다. 제대로 된 후보를 뽑아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게 우리 시민들이 느꼈던 가장 큰 치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별 후보별로 책임 공방이 이렇습니다. 국민의 민의를 반영하지 않고 보다 자기에게 유리한 게 무엇인가를 기득권을 먼저 지키려고 하는 그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는 누구냐? 20대 국회를 주물렀던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이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그중에서도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정치폭력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것을 위배한 거죠. 순천 이외의 다른 국회의원들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갈갈이 찢은 것입니다. 후보들은 양당 체계의 정치 풍토도 지적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누구나 학벌과 집안 배경과 출신 도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는 그런 세상들입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로 바꿔야 합니다. 집권여당을 견제할 진정한 진보정당 정의당에 힘을 보태해 주십시오. 순천 시민들이 투표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도 잇따랐습니다. 거대 양당이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중간에 조정 역할을 하는 이런 정당으로서 발전하기 위해서 생성되었고, 물론 저희 미래통합당 고쳐야 할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남 탓하지 않고 저 천하람이가 미래통합당을 바꿔나가겠습니다. 순천의 낡은 정치, 구태 부분들은 과감하게 깨트리고 싶습니다. 순천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전남에서 가장 많은 후보가 출마한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후보자 토론회. 후보들은 4.15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지지와 현명한 선택을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도내 투표소가 확정됐습니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본투표소 860여 곳과 사전투표소 290여 곳 등 모두 1,100여 곳의 투표소를 확정했습니다. 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에서 유권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또 후보자들의 공약과 전과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선거 공보를 각 세대에 발송했습니다.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상공인 단체가 총선 후보들에게 현안 사업 7건에 대한 공약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는 여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율촌 이산단 조기 조성과 전라선 KTX 전용선 건설, 여수공항의 국제선 취항 등이 시급하다며 이들 현안 사업을 선거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수음악제에 대한 국가 지원과 돌산 화양지구 난개발을 막기 위한 숙박업소 총량제 시행도 건의사항에 포함됐습니다. 여수 지역 특정 총선 후보의 지지 서명을 받았다는 논란이 제기된 모 상인회 집행부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여수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여수의 모 시장 상인회장 사무국장에 대해 사전선거운동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특정 후보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해당 상인회는 지난달 말 내용이 없는 서명 용지에 상인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서명 등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정 후보 지지 서명이라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여수 만흥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 연한을 둘러싼 여수시와 주민들 간의 대립, 지난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감이 심상치 않습니다. 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대립이 격화된 배경은 어디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 직접 취재했습니다. 공공 쓰레기 매립장으로 운영된 지 24년째. 지난달 말로 사용 연한을 다한 여수 만흥 위생 매립장입니다. 여수시는 그러나 아직도 매립 가능한 공간이 많이 남았다며 사용 연장을 요구하는 상황. 20년 가까이 쓰레기를 더 묻을 수 있는데도 사용을 종료하고 다른 매립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낭비라는 논리입니다. 대신 지원금을 늘리고 마을의 사업들도 우선 배려하겠다며 구체적인 협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잘 활용해서 하여튼 최대한 이 매립장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수시에서도 하여튼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 하지만 인근 마을 주민들은 사용 연장을 전제로 하는 협의 요구 자체가 상호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지난 1998년 여수시가 마을에 보낸 공문입니다. 2020년 사용 기간을 엄수하겠다는 약속이 2차례나 강조돼 있습니다. 6년 뒤인 2004년 3월 공문에도 2020년 사용 준수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드러나 있고 민선 7기 현 시장 체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잔여 용량에 대한 언급이 있기는 하지만 2020년 3월 종료를 확실히 전제하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주민들은 특히 지난해 6월 권오봉 시장의 대면 약속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권 시장이 좌담회에서 향후 협의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기한을 지키겠다고 명확히 답했다는 겁니다. 세 차례나 반복된 서면 약속에 시장의 구두 약속까지 지켜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고 주민들은 반문합니다. 시장님이 사랑방 좌담회를 하자고 저희들한테 모이라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종료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 못 지키겠다. 법적 효력이 없다. 주민들은 그러나 이후 9달 가까이 지나도록 시 당국은 대체 매립장 설치를 고려조차 하지 않았고 나아가 권오봉 시장은 자신의 약속과 관련된 언급조차 없다고 주장합니다. 작년 6월 달에 약속했으면 6월 달부터라도 어느 정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준비도 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냅둬버렸다가 오래. 여수시는 법적으로 하자 없다는 환경부 회신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오늘부터 쓰레기 반입을 재개하며 사용 연장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방통행식 행정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분들 마음을 달래주고 그 지혜로운 것을 그분들하고 이마를 맞대고 고민하고 해결책을 가져줘야 된다고 봅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진정성 있는 유감의 표현도 전혀 없었다고 호소하는 주민들. 공감과 신뢰를 얻지 못한 행정이 주민들을 오히려 막다른 대치로 몰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조금 전 전국 네트워크로도 전해드렸는데요. 전두환 씨가 다시 광주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새로운 재판부가 전 씨에 대한 불출석 허가를 취소한 건데요. 재판부는 다음 재판 예정된 오는 27일에는 반드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 비난한 혐의로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그동안 재판장으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아 재판에 나오지 않았는데 광주에 와서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판사직을 그만두고 미래통합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한 장동혁 전 판사 대신 재판을 새로 맡은 재판장이 전두환 씨의 불출석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김정훈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바뀔 경우 판사가 피고인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형사재판 절차에 따라 전두환이 법정에 직접 나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27일 오후 2시. 전두환은 재판장 결정에 따라 이날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전 씨 측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에서 명한 의무면 당연히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그 신청을 또 내려고 합니다. 지난 2017년
5.18 헬기 사격을 부정하는 회고록을 출간했다 2018년 5월 검찰이 기소한 이래 2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오면서 전두환은 재판을 질질 끌어온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증인들을 계속 들이대면서 재판 지연 작전을 펼쳐왔고 지난해 3월 11일 출석한 이후 13개월 만에 다시 광주법정에 서게 된 전두환. 그동안 각종 핑계를 대며 여러 차례 재판을 미뤄온지라 이번에 예정된 날짜에 광주법정에 서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재판에는 나오지 않으면서 골프를 치거나 12.12 오찬을 즐기는 모습이 공개된 뒤여서 광주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주목됩니다. 재판부는 전시 출석 이후 증인 신문 등 재판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양항 셔틀 트레일러의 운송비 조정을 둘러싼 화물연대 파업이 열 하루 만에 종료됐습니다. 화물연대 전남지부와 광양항 배후단지 입주기업협의회 비대위는 셔틀 트레일러의 운송료를 거리 7km 20피트 컨테이너 기준 3만 500원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화물연대도 오늘 파업을 종료했습니다. 앞서 화물연대는 올해부터 도입된 안전운임제에 따라 셔틀 트레일러 운송료를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업체들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인상안을 주장한다며 파업 철회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돼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급될 예정이었던 농어민 공익수단이 조기에 일괄 지급됩니다. 여수시는 오늘 여천농협에서 지역 내 농축협, 농어민단체와 협약식을 갖고 오늘부터 지역농협을 통해 관내 농어민 9,200여 명에게 한 가구에 6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